제가 지금 대강 그 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어제 한 12시쯤 됐을 때 성관이한테 제가 먼저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명한테 떨어졌다고. 그래서 들었는데, 그러고 어제 급한 게 뭐였냐면은 저기 우리 그 주민센터 선거가 더 급했어요. 떨어진 거는 뭐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1%만 있어서도 수긍을 하는데,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절대 가능성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현재 총련의 현주소도 아니고, 지금 내가 총련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 폭탄 선언을 제가 사실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도 허수아비세요. 이 사람들 자체가 허수아비세요. 뒤에서 조종하는 제2의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몇 년을 하나 하면은 20년을 이렇게 뿌리채 흔들고 있는, 미주 총련에 뿌리채 흔들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나는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리무브 제거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세요. 이 사람들은 유진철, 박준희,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세요. 허상허수아비세요. 선관위 7명 뽑은 게 누구냐 하면은 그 제3에 묻혀져 있는 이 사람. 여러분들 사장들, 여러분 편집국장 다 아세요.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이렇게 도난을 하고 절취를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이미지, 한 사람의 이력서를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까? 저는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0.01%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건 일어나서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저는요 제 이력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오늘 가서 남문기 한번 쳐보고 유진철 한번 쳐보고 박규리 한번 쳐보세요. 제 이력서에 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유튜브를 수백 개가 있고 아마 인터넷에 내용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마 전부 다 일부러 만든, 유진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전부 다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제가 원인무효고 사실이 아닌 거를 어떻게 사실로 거기다 둡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기자 한 분 한 분이, 언론사 한 분 한 분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자체가 저한테 흠이 가고, 저는 비즈니스를 32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하려고 커뮤니티에 봉사하려고 엄청 제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등신입니까? 바보입니까? 왜 제가 등록을 왜 하겠습니까? 하자가 없으니까 등록하죠. 제 총련회장 했습니다. 단체장 수없이 했습니다. 미주 총련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미주 총련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혹시 많은 분들이 오해 속에 그냥 갈까봐 해서, 어제 사실 제 직원 한 분은 오늘 아침까지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영상 편집을 했답니다.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한번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요 이 총련 계속 이대로 갑니다. 숨어있는 이 사람을 잡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없애고 이 사람을 영원히 제거해야 된다는 게, 그게 20년입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 사람이 연세가 87세고, 지금 보세요. 지금 총련이에요. 요번 선관위에 민모 씨는요, 그 사람 36년생이 몇 년생이세요? 거기에 박균희 이사장이 스칼렛 어미입니다. 스칼렛 어미 남문기 반대에 섰습니다. 어떻게 스칼렛 어미 남문기 반대에 설 수 있습니까? 선거를 2번이나 떨어져 갖고 제가 이사장으로 타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사장으로 모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나는 이해 갑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리고 선관위도요, 박성국 그분 몇 년생인지 제가 알기로는 내한테 39년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살이요? 80안 합니다. 민모 씨 그분 몇 년생? 36년생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총련은 그분들에 의해서
우지자지 된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미주 청년이 어떤지 압니까? 단체가 한인회가 180개가 모여서 한 단체고 전 현직들이 모여. 현직은요 사실 현재 있는 지역 한인회를 하다 보면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습도 해야 되고 2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역을 상대로 정말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게 지역 한인회입니다. 미주 총련은 전 현직들이 지금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모아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만든 단체가 미주 총련입니다. 할 일 너무 많습니다. 해외 동포 문제, 750만 명의 문제, 여러분 다른 한인의 다른 총련하고 예를 들면은 카나다 총련, 남아메리카 저기 총련, 아프리카 총련, 아시아 총련, 이 총련하고 미주 총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요한 단체를 87살 먹은 노인이 우지좌지를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것도 전부 부정으로 남문기 죽여 남문기 죽인다고 그 한마디로 남문기가 죽습니까? 남문기 안 죽습니다. 남문기는요 비즈니스로 딱 탄탄하게 돼 있고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한인타운 찾은 사람이 남문기 맞습니다. 제가 그 돈요 10만 불 이상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갖고 하루 종일 접수받고 하루 종일 우리 직원들 상대해가지고 그거를 등록한 사람입니다. 쟤 안 죽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같이 일하고 거기에다가 타이틀, 페인팅, 은행, 에스크로 수없는 직종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제발 이제는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정합니다. 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퇴장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약이 올렸으면 제 그분 만날 때마다 1,000불씩 줍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놓고 하면 5번 만나요. 6번씩 내가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1,000불 줍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서 조정을 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총련을 어쩌면은 떠날지 모릅니다. 총련을 이제는 미련 없이 갈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미래가 있고 의리가 있고 양심이 있어야죠. 그러면 안 되죠. 하십시오. 자, 어떻게 할래요? 여기서 보여? 자, 이제 여기 조금 비켜주세요. 예, 먼저 지금 저희 남문기 후보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우리 총연에 대해서 출마의 변을 짧게 먼저 멘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선거 총연합회 총회장 선거 공고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3월 15일 날 후보 등록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9일 날 후보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30일 날 보안 서류를 그쪽 선관위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당일 날 보안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4월 4일 날 후보 등록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후보 등록을 할 때 저희가 그 정혜원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등록하면은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그 답변을 받았고요. 등록 후에 저희가 그 유진철 선관위원장이 저희가 이제 그 공항에 있었었거든요. 이제 LA로 오기 위해서 있었었는데 그 유진철 선관위원장이 그 전화로 남문기 후보에게 그 다음 날 보안 서류를 설명할 때 그러면 정의원 명단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다시피 그때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었는데요. 그때 보시면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그 기자분들은 아예 그 청년 사무실에 출입을 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토요일이죠. 3월 30일 날 저희 그 대리인 분들이 이제 거기 청년 사무실에 이제 참석을 하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제출한 정회원 명단 60명이 부족한 29명의 명단을 다시 제출하라는 추가 요청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정회원 여부는 그 본인이 선관위에 문의하라는 걸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정회원 명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완 서류로 제명에 대한 소명해라. 그 다음에 회비 미납건에 대해서도 소명을 하라라고 그 보완 서류를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일날 바로 저희 참모진들 임원분들과 다시 회의를 거쳐서 정의한 여부를 모른 채 저희가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명 소명권과 관련된 소명 자료와 그 다음에 회비 미납권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메일로 3월 30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죠. 미주한인의 총연합회 총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제공한 서류에 대해서 피선거권이 없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정회원 명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회장 후보 서류를 교부한 다음에 그쪽에서 요청한 거는 15일이었죠. 그래서 29일까지 총 워킹데이로는 한 9데이, 9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정회원 60명 추천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추천서가 아니라 공증을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선관위한테 수차례 저희가 선관위한테 요청하고 또 관련 질의를 했으나 결국 답변은 단 한 번, 28일 단 한 번 답변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았습니다. 결국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러한 그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저희가 그 지금 수차례 질의서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총회원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정회원 60명의 그 추천서가 필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29일 날 1차 추천서 60명의 그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추천서를 제출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답변이 온 거는 29명이 비정회원이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뜻은 뭐냐면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지금 선관위에서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어저께 그 선관위에서 말씀드린 그 결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후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선관위는 자격 여부도 모른 채 후보 등록을 받는 것은 이미 그 탈락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후보 등록을 받는 것은 공정선거법 위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관위는 반드시 사전에 예비 후보가 정회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정회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며 월권 행위를 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포기각서는 저희는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시 저희가 분명히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선관위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저희한테 명단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공을 저희는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40여 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저희는 결국 정예원 명단을 받지 못하고 결국 탈락하는 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번 선관위는 그 박균희 후보 측에 그 후보만을 위한 그 선관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저희는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결정에 대한 저희 그 해명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선관위에서 말씀 주신 거는요. 선거관리운영세칙 제10조 4항에 따라 남문기 예비후보제 후보 등록 포기로 결정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쪽에서 원본을 그 총연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쪽 그 선관위에서는 후보 등록 포기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2년 7월 30일 영구 제명에 대해서 어떠한 소명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문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소명 자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 결정에 대한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 10조 4항에 남은기 후보들을 포기로 결정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선관위에서는 그때 저희가 미팅을 할 때 질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선관위 간사에게 연락을 통해 질의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4월 3일 오후 1시경에 원본 제출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선관위에서 있었다고 해서 저희 그 대리인이 위임자가 원본 제출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관위 간사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메일로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공식 답변 창구 간사에게 문의해서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후보제의 후보 등록을 포기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직 자체 내부의 문제를 마치 우리 남문기 후보의 잘못으로 내모는 것은 공정하고 경선을 하겠다라는 선관위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의 의견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유진철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하라는 문구도 그러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2년 7월 30일 영구 제명에 대한 소명권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남문기 후보는 제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2년 당시에 미주 한인 총연 사무국의 공식 발송 전체 이메일에 대한 관한 내용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의 기자회견, 그 당시에 유진철 그 총회장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표기를 해갖고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5년 제25대 2차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상정보고 의안으로 처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을 부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전통성 있는 총연을 현 집행부는 부정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서류로 제가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12년 7월 30일 총연 전체 이메일로 남문기 회장 및 7명에 대한 제명권에 대해서 개문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일날 총연 사무국에서는 총연에서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유진철 총회장은 물론 어느 사무국에 누구도 동조한 바가 없는 일이라고 총연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그 당시의 이메일 화면입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YS윤이라는 이름으로 미총 제24-0730호 공문을 받았은 줄 압니다. 이는 미주총연 사무국에서 보낸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진철 총회장께서는 물론 사무국 어느 누구도 동조한 바 없는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총연의 공문 양식을 사용하고
총연 이름을 사칭한 개문서를 막지 못하여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체 회원들에게 총연 사무국에서 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세 번째로 2012년 8월 4일 날 총연 사무국에서는 총회장 부재 시 통보 없이 보내온 윤리위원회 공문에 대한 사무총장의 결정에 맞고 실질적 집행 여부는 미주 총연 대표자 유진철 총회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설명해 놔두고. 여기 보시면 3번에 따라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회장의 최종 판단과 결정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메일이 그 총연합회 집행부에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2012년 8월 9일 미주 총연 사무국 그 당시 이사장은 석균세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무조건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의를 존중한다. 다만 집행의 문제는 총회장이 정치적 판단과 사항에 따라 결정한 것이 옳다는 다수 회원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제명을 무조건 유보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명을 당한 본인들이 총연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즉시 제명을 철회키로 한다. 라는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다섯 번째, 2012년 8월 9일 같은 날 미주 총연 사무국 그 당시 상벌위원장 김인학 상벌위원장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여러 가지 위반 사실들을 정리하여 발송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부터 총 4가지의 그 윤리 위반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미주총연 레터헤드를 사용하고 미주총연 사무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미주총연 전 회원의 이메일 애드레스를 윤리위원회에서 사용함은 명백한 위반 사실이다. 7명의 징계, 제명 결정을 윤리위원회에서 회의하였다고 하나 윤리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 회의를 하였는지 회의 결과를 사무처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윤리위원회 7명 명단 총연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당초 명단에는 위원장 윤영수, 위원 서영선, 허명, 김근태, 김백규로서 윤영수와 허명의 외에는 명단에 없던 자들이다. 윤리위원 자체를 인증할 수 없다. 네 번째, 미주총연 400명 임원 중 한 명인 윤리위원장이 1700명 한인들이 뽑아서 2년 임기를 마친 23대 총회장의 과오가 있다 한들 내부적으로 처리할 일을 공개적으로 제명 처분 운운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제명과 관계없다라고 계속 메일을 발신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거는 지금 지난 그 2012년 8월 10일 한국일보입니다. 미주 한국일보 박성현 기자가 그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진철 그 전 그 24대 그 총회장이 남문기 전 회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2월 21일 날 미주총연 제25대 이종순 총회장의 2차 상임이사의 제6상정보고의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남문기 전 총회장 제명에 관한 5회 보고건으로 23대와 24대의 인수인계 마찰로 인한 오해가 해명되었으므로 원인 무효가 되었음을 윤리위원회의 공식 보고에 의한 안으로 처리됐습니다. 결국에는 제명이 된 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현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제명이 돼서 복권 신청을 하라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 처사이고 저희는 충분한 이런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영상, 이거는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영상 화면 꺼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영상을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저기 텍스트 하나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번에 그 또 다른 건으로 지금 그 김재권 회장 건이 그 관련돼서 그 증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번에 그 남문기 후보의 제명권에 대해서도 저희는 분명히 이 증거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철 회장의 법정 증언으로 당시 제명 기간 문제로 26대 총회장 등록을 못하던 김재권 회장의 제명이 무효화되고 법정 승소하여 김재권 회장의 26대 출마가 법정으로 허용됐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요. 증거 자료로 남아서요. 따라서 이번 남문기 후보도 정식으로 제명된 적도 없지만 제명됐다 하더라도 지금 28대 선관위가 명시한 바 제명이 문제라면은 이 동영상이 뜻하는 바를 현 지금 28대 총회장 선거위원장인 유진철 선거위원장 및 선거위원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저희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서 그럼 한 두 가지만 좀 재정립할까? 물어볼까? 아니요, 그건 좀 도대체 나중에 저는 말씀. 뭐 하는지 몰라. 얼굴 왜 봤는지 몰라. 자, 내가 해야지. 네. 박균희 회장님과 유진철 선관위원장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님께 제의합니다. 아직도 결정을 하지 죄송한데요. 못하신 마이크 앞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다시. 예, 박균희 회장님과 유진철 선관위원장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님께 제의합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파일을 키웁시다. 소문이 미주총연은 어차피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한번 멋지게 키워봅시다. 누구나 다 미주총연을 알고 남문기를 압니다. 밟고 넘어가십시오. 저는 당연히 떨어질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떨어져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더 할 것도 없기 때문이죠. 뉴스타 그룹 하나이면 정말 감사하게 삽니다. 더 욕심도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오직 미주총연을 좀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리기 위해서 출마하였습니다. 시시한 걸로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남자답게 제의합니다. 경선으로 갑시다. 그래야 지금까지 수렁에 빠진 미주청년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냥 갑시다. 저는 약한 사람도 아니고 소송을 한다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타협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그냥 남자답게 사이나이답게 어줍지 않은 단점이나 약점 잡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결정을 맡기기를 청원합니다. 부디 이 청원 받아주시기 악망합니다. 저 솔직히 등록 못할 줄 알았습니다. 선관위 7명이 전부 박 회장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양심과 해안과 미래를 믿고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등록이 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도 설마 하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상이나 합니까? 정회원 명단을 안 주는데 어떻게 등록이 가능합니까? 60명 정회원 등록, 그것도 공증된 추천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정회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 미국을 다니면서 공증된 추천서를 받는다는 것은 봉사가 문고리를 잡는 것과 같았고 방향을 잃은 말 한 마리가 사막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공증된 추천서 180여 개를 받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정회원이라 하지만 선관위에서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정보 다 드렸습니다. 그 추천한 정회원들에게 이미 컨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제명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받아들여야지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하면 치사하답니다. 아니다라고 충분히 서류를 드렸습니다. 선관위 누구가 보아도 아니랍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아니면 결과는 치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회비 문제는 이정순 회장 때 5,000불, 김재곤 회장 때 5,000불을 냈었고 새로 시작한다고 하여 200불을 박균희 회장에게도 200불을 또 냈습니다. 아마 총회장이 정식으로 되신다면 또 회비를 드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두 번은 누군가 임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돈을 내었습니다. 존경하는 전 미주 전현직 한유 회장님들 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붙는 것이죠. 정식으로 붙게 힘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기 양망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웬만한 단체 회비는 1, 2월에 다 냅니다. 습관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저는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부고면입니다. 부고를 보면서 제가 참석하던 안 하던 아시는 분이면 가급적 좋아를 보냅니다. 그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자녀분들이 출마를 하면 어디든 가급적 다 후원금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별로여도 아들이 출마한다 해서 2,800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2,700불이 애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철학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때문이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저는 박균희 회장이 정관 몇 장 몇 조에 의거하여 출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출마하십시오. 존경하는 전현직 한유 회장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행정학이었지만 준비는 사실을 하였으니 법학을 전공했다 하여도 됩니다.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치가 아주 오묘하고 예술적이어서 명예박사는 정치학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는 게 아니고 나의 강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나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돕고 있는 선대위와는 별개로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판을 키웁시다. 그리고 갑시다. 선거로 갑시다. 그래야만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살고 박 회장님이 삽니다. 박균희 후보님, 자신이 없으면 드랍하셔도 됩니다. 지나간 회장님 절대 건들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건들면 저만 손해입니다. 저는 23대 당선되고 이 취임식 다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도 제가 모셨습니다. 저는 완전한 이 취임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미주총연에서 취임식만 있지 이임식 처음 한다는 농담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취임식 합니다. 박균희 후보님, 선관위 전부, 박 후보님이 청가하신 분들입니다. 잘 말해서 어줍지 않은 것으로 시비 걸지 마시고 저는 박 회장님과 싸운 적도 따진 적도 묘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박 회장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도 신사적으로 싸우고 박균희 회장님은 박 회장님 전법으로 나가고 저는 박균희 회장님을 욕하거나 흉보거나 단점을 잡아내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남문계의 강점을 홍보 선전하여 당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미주총연을 하면서 남문기가 개인적으로 비행기표를 사줘 행사에 온 사람이 있다거나 비행기표를 사들여서 투표를 참석하신 분이 있거나 제가 200불을 내고 대리 등록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어야지요. 저의 생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측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선거는 누구를 고용하든 고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렇게 치사하거나 대리 투표를 하여 위에 비행기표를 사주고 사람을 모으지 못하고 저희 표를 위해서 사람을 사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그 정도면 저는 단체장 안 합니다. 지금 미국 어느 도시를 가든 하루만 주면 돈 없이 200명에서 400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1년 10월 2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있었던 출판 기념회에 몰려든 인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취임식 거의가 스탠딩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데 고생이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선거하도록 해주시고
깨끗한 공명선거에 힘 보태겠습니다. 헌법에 보장하는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기만 노력해 주시고 그냥 갑시다. 우통 벗고 아니면 팔과도 붙이고 화끈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LA 한인 회장 선거 6개월을 하고 상대 후보를 이사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갈라진 커뮤니티의 화합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선거를 하여야 나중에도 동포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깨어진 총연에 총회장 하시면 뭐합니까? 저는 박균희 후보가 얼마를 쓰든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비가 걸리는 불법 선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규 의원님. 자, 잘 들어서 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저기 회장님들부터 소개할게요. 여기는 지금 현직 저기 그 빅토벨리 한인 회장 그 지난번에 했다가 다시 너무 잘한다고 다시 불려 나와서 하는 스테파노 김. 안녕하세요. 여기 서남부는 그 미국은 8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서남부, 서북부, 중서부, 중남부, 동남부, 동북부, 워싱턴, 플로리다 해서 8개가 있는데 여기는 서남부 이사장님 하셨고 연합회장, 예, 연합회장 하셨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송입니다. 여기는 LA 동부 한인회장 이동섭 한인회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도 돼요. 자, 여기는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그 기자회견 때문에 어제 비행기 타고 아침에 내렸는데 저기 공명철 회장님이십니다. 버지니아 공명철입니다. 근데 여기 기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양심선언 왜 안 하나 있었는 것만 알고 계세요. 네. 저기 일랜드 전 한인 회장님, 데뷔각입니다. 저기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 조그만 해가지고 여기는 오렌지 카운티 북부 한인의 캐롤린. 안녕하세요, 캐롤입니다. 자, 이제 그 오랜 시간 여러분들 제가 그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도 저는 미주 총련이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암수술을 5번이나 하고 그 리턴한 사람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 해가지고 자리에 올려놓고 비워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해줬습니다. 해줬고 지금 많은 회장님들이 분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관여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원래 자기가 안 한다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도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제 이론과 사상과 논리와 생각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관여를 좀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또 하나 하고 싶다는 이유가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새로 만든다. 새로 만들지 마라. 새로 만드는 대신에 그러면 내가 나갈게. 12월 11일 날 또 여기에 타주에서 28명이나 와서 총련에 좀 나와달라 이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이미 LA에서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제가 아까 회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돈 가지고는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하는 사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부자라기보다 그 회비 정도 안 내면서 단체장 이렇게 출신이라는 소리 듣기 싫기 때문에 돈을 잘 어디든지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어제 밤에 전화가 많이 왔고 인터넷도 이메일도 많이 왔고 했는데 지고 이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억울한 거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총련에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 일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인터넷이 SNS를 전혀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총련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단체장에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 삼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장학금을 주면서 그 기자분들이 있으니까 기자님 이제 뜻은 잘 알겠거든요. 질의응답을 좀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이게 타이밍상 빨리 이분이 끊을게요. 5만 불 등록금 낼 때 어디서 누구 주었어요? 어디서 만났어? 엘리스 만났어? 자, 어디서 만났어? 워싱턴 DC에서 만나가지고 언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났어요. 빨리 바쁜 기자들 보지 말고 5만 불 언제 됐느냐고 언제 누구에게? 3월 29일 날 3월 29일 날 아까 줬다고 나왔어요. 중요 소리할 때까지. 그다음 저 지금 남욱 회장님 추천한 멤버들이 몇 명? 160명 오늘 신문에 봤는데 몇 명이면 총 몇 명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요. 제가 얘기했어요. 자, 잠깐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제출할 때 61명을 제출했어요. 왜냐면은 정회원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할 때도 정회원을 빨리 줬습니다. 제 정회원을 원래 언제 12월 30일까지 하면은 as soon as possible. 그러니까 1월 5, 6일 되면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추고 놔뒀더니 28명이 모집된다 해서 제가 80명 이상을 그냥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 카톡으로 보내도 된다 해서 전부 카톡으로 보냈죠 우리가. 네. 예, 아니 거기서 물어가지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어요? 그날 바로. 예. 그래서 오자마자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아서 여기서 그냥 놀란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여러분 전국에 다니면서 60명 받으려고 하면 이거 20불 한 장만 누가 합니까? 누가 해줘요? 전부 다 이거 민의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회원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내가 다 놀랐고 안 했습니다. 결론으로 기자들 질문하겠는데 나는 뭐냐면 기자님들 1분에 끝낼게요. 한 달 전에 잡아냈는데 뭐냐면 가동에서 박준희 후례 있어요. 난 광고비 좀 받아보려 같이 회장 만나고 사무총장 만났어요. 끝입니다. 회장님 사무총장이 그 광고비 좀 앉아 했더니 나는 그래 잡아내거든요. 눈빛과 표정에서 뭐라 하느냐면은 지금 그 못하는데요. 좀 있어야 되는데요. 눈빛에서 보니까 이때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총련사하고 국정원에 친구를 해버렸는데 결국 일이 자, 또 질문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예. 내용을 제가 다 받아들 수가 없어가지고 저 자료는 다 예. 공개를 하는 거예요. 드릴게요. 그 예. 정관에 그 60명 그 항상 선거할 때 회장 입후보지 60명 추천받는 거는 옛날부터 이어져온 관례인가요? 뭐라? 예, 우리 회칙에 나와 있습니다. 회칙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그 60명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입후보 하시고 공탁금 내시면 주겠다는 소리조차도 지금 아직까지도 못 받으셨다는 거죠? 예. 상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정회원 명단은 바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추천서를 받죠. 60명을.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경선 요구가 지금 경선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선거 일정을 좀 홀드할 수 있는 어떤 가처분 신청을 좀 하실까요? 그것도 이제 선거대책 우리 그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정말 sick and tired 이게요.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판사가 판결을 냈는데 그 변호사 하나가 열로 갔다가 지금 그 사람이 잡으면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 또 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맞고소를 한다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타운에 창피고 이게 이름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미주 한인회들이 한인 회장들이 모인 단체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예. 원래 우정 세칙이나 정관 보면은 그현 회장이 선관위 7명 다 임명하게 돼 있는 건가요?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위촉을 하더라도 추천을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닐 경우는 원래 제 같은 경우 고려해서 거의 반반으로
해드렸습니다. 그게 그 보편 타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회가 2월 4일 날 개최되는데 거기에서 하는데 자기가 임명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뽑았고 상임위원회 자체가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체도 불법이고, 그런데 그것도 다 용인하고, 예를 들면 성관위도 다 용인하고 다 한다 그래도 선거를 해야죠. 대리 등록을 했다, 내 이름이 대리 등록이 돼 있다는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한테 그 얘기하는 거는 쟤를 믿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다행히 한 명은 그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써먹지는 않겠지만 법원에 갔을 때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나가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하지 않겠다 이거야. 자기가 대리 등록을 다 하고 내 거를 다 빼더라도 선거만 붙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지금 이게 핵심은 계속 하시겠다라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거 지금 계획은 소송으로는 안 하실 거예요? 한다 안 한다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선거관리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선대본에서 예. 지금 계속 임원분들이랑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아직은 그러면 찬스가 네. 남아 있는 건가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탈락을 시킨 거를 번복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쟤는요 번복을 지금이라도 해주면은 내가 그거 받습니다. 그리고 내 거 다 빼고 자기 것만 가지고 해도 내가 선거를 붙겠다는 말이세요. 아니 내 거 어차피 빼는 거 총련이 얼마나 개판이고 하면요, 2007년도는요 선거하러 달라스까지 갔더니 제 이름이 빠졌어요. 그럼 뭐냐? 명단을 한 50명 100명 자기들 빼버린 거예요. 이게 총련의 현실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했잖아. 총련의 질서를 잡아야 되고, 총련이 어디로 걸러간지 총련을 이렇게 정말 포멀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이민혁이 했다고 추정되는데 그 몇 명이 선거관리인데 몇 명, 10명이 20명 몇 명이요? 7명. 그런데 누가 임명했어요? 박준희 총회장이. 박준희가 그럼 이민혁 지길 때 있다가 아까 뉘앙스 풍겼는데 그 사람이 서류가 있죠. 이제 국정에 좀 신고했다고 했으니 그걸 알고요. 이 도둑놈들이 한여도 망치 못, 다망치 먹는 도둑놈들이 돈 먹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주면 더 나은데, 왜냐면은 지금 이게 사실 제 명예에 완전히 그냥 그렇지도 그냥 막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법적인 거까지는 너무 가기는 섣부르니까 조금 이제 그 여론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그 결정을 처리하는 거를 지금. 지금도 아니 제가 지금 기자회견하는 건 첫째 이건 아니다. 두 번째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번복하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 타운에 나서지 않아야 될 사람은 나서지 말라는 거야 이제. 왜냐면은 이게 세대가 있고 흐름이 있고 이거 저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고마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할 말 있습니까? 한마디씩만. 우리 한인 회장 한마디씩. 우리 총회장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총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은 지금 총련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될 뿐입니다. 근 8년간 지금 지속되는 이 총련의 분기 사태는 지금 물론 총회장이 있겠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분이 모든 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결정된 것이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요? 이민희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유진철, 김재권, 이종순, 그다음 박준희, 김재권 이 8년 동안 총련이 한 단체로 되지 못하고 분기단체로 이제까지 왔는데 그 뒤에서 조정하고 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총련에서 마땅히 물러나야 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의 개인의 그런 뭡니까 조그만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총련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마지막으로 남 회장이 4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네 가지가 저쪽 박균희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플랜 B는요. 저는 그 퇴장입니다. 저는 이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썩으면은 간암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한국 갑니다.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고 모든 거는 우리 선대위에서 결정하고 저한테 연락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늦게 다시 와서 볼 따름이고 제가 가면서 현직 회장들 회의가 에나바에서 6일날이요? 네, 6일날 있습니다. 그 저는 그거를 왜 예약을 했나 하면은 그 박균희가 온다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정견 발표하라고 예약해놨기 때문에 그거 가서 근데 현 회장들도 박균희를 그 싫다고 기자회견한 적이 있고 연합 회장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균희 지지하는 멤버들 몇 명이야? 대강 추정해 볼래. 50명, 60명, 70명. 몇십이 안 되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50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 10명 그분하고 그 주위에 몇 분 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지금 몇십 명밖에 안 되지? 30명, 20명? 보세요, 뭐 몇십 명까지 가겠어요? 내가 볼 때. 저기 마지막으로요. 예. 그럼 범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그건 에주슨에서 파서블로 해야지. 그 언제까지라 하면은 제가 미안하잖아요.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김재권 지난 총회장님 여기 계시다가 나가셨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사실 그분하고 이분하고 공동회장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공동총회장이요? 예. 네. 그 8월 30일 날 그 재작년 8월 30일 날 두 분이 공동총회장으로 하자 그러고 합의를 했는데 공동총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회칙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그 단서를 다른 것이 그러면 각 진영 쪽에 그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인준을 받거든 그러면 요번에 한해서 공동총회장을 갖다가 인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박균희 회장 쪽에서는 그거를 찬성을 하고 그 김재권 회장 쪽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저희 회칙 자체에 공동총회장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재권 회장님께서 이제 불의 사고로 더 이상 이 거동하시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본인이 드랍을 하셨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공동총회장을 하기로 해서 그 박균희 회장이 그 나왔는데 그러면 공동총회장이라는 것은 우리 그 회칙에 없어요. 그리고 한쪽은 부결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공동총회장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총회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 결산 문제,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데, 자, 5월 28일 날 2011년 5월 28일 날 점심을 먹고 1시쯤 됐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총련이나 LA 한인회 할 때 풀타임이 한 5명 정도는 됐었습니다. 자, 그 결산보고를 딱 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안 왔어. 그래서 우리 여기 직원들한테 왜 감사가 안 왔을까 했길래 모르겠습니다.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전화해봐. 이렇게 전화가 들고 밑에는 이게 행사장입니다. 사람들 쫙 있어서 그랬더니 안 왔대. 그래서 제가 아니 결산보고를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왔든지 왜 안 왔어요 했더니 와이프가 앞에서 병원에 가느라고 못했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설명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이렇게 못하니 왜냐면은 너무나 이렇게 설명을 자기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플로아에서 이제 반대파들이 그러면 되냐 이래갖고 그러면은 전화기 치우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긴급 이안으로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갑론을박 하더니 그러면 다음 총회장 당선되는 사람한테 인수인계할 때 회계감사 보고하세요. 오케이. 그래서요. 오케이 하고 제가 6월 2일 날 넘어오자마자 당선된 사람이 김재권 이사장이에요. 내가 할 때 이사장님이었기 때문에 보고하기 쉬우니까는
여기 오면서 이 방에서 자기가 그냥 미주총련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밑에 층이었는데 올라와서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인수인계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 김재원 회장하고 유진철이가 이 얘기하면서 밑에다가 녹음기를 깔고 녹음해가지고 조지아에서는 이 얘기 안 해도 증거 채택이 된대요. 그 이 얘기가 둘이 터놓고 이 얘기하자는 걸 전부 다 까발린 거야. 그래서 문제가 막 터져갖고 임시이사회 소집을 했어요. 임시이사회를 소집을 했는데 6월 30일 날 내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임시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때 임시총회니까는 오케이. 그럼 내가 결산 보고를 여기서 해도 되죠. 당연하죠. 총회니까는. 그래서 총회를 다 보고를 했죠. 그래서 유진철이가 거기서 102명 모아놓고 선거를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의사봉을 이렇게 던지면서 102명 총련회장은 인정 안 돼. 그러고 제가 나갔어요. 이 봉도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석 부회장이 내가 인계도 안 했어. 지금은 돌아가셨어. 그분이 내가 나간 사이에 이 봉도를 들고 선거를 했어. 오케이? 선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코트에 갔어. 코트에서 그날 임시총회가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래서 제가 결산보고가 통과된 거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회장도 당선되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결산보고가 맞잖아요. 했대요. 쟤는 갑이고 자기가 을이었나 봐. 1년 2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제가요 그 괴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했어요. 왜냐 제가 갑이라 그랬죠. 쟤는 제 이력서에 진짜 흠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돈 돌라 재산 내라 재산 대주고 뭐 내라 뭐 주고 제가 그거를 체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2년이 끝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미 그리고 또 와서 인수인계를 제가 볼 때 인수인계를 5번 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들한테 그만큼 괴로움을 당하면서 인수인계를 내가 싸우면 내만 손해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쟤만 손해인데요. 쟤는 사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죠? 자, 이리 오세요. 한마디만 해도요. 예, 버지니아에서 온 공명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27대 박균희 체제의 총괄본부장을 했었습니다. 해서 전번에 남문기 회장 후보가 여기서 기자회견할 때 양심선언을 하겠다라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우리 남문기 총회장님께서 법정으로 가는 것은 그만하자. 이제 총련이 동포사에서 좀 앞서가야 되는데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법정 가는 건 그만하자고 해서 제가 그 양심선언을 잠깐 보류하고 있는 찰나에 박균희가 지금 이런 총련의 문제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한인회장으로서 이걸 후세에 남길 수가 없다 해서 남문기 총회장님한테 마음을 좀 바꿔줄 수 있도록 제가 공고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 없지만 만약에 법정에 가게 허락을 하신다면 법정에 가서 박균희가 저질렀던 모든 얘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그 서류를 제가 제출해서 만일에 제가 공포해서 박균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동포사에다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애석하게도 여기까지 총련이 다시 또 법정에 가야 되는지 참 안타깝지만 갈 수밖에 없다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 할래요? 이리 와요. 이번 일을 사실 사무장으로 제 비서하고 여기 하고 3명이 여기 4명이 또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아마 할 말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오렌지 카운티 북부 지역의 그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우리 남문기 회장님께서 그 전 총련 총회장도 하시고 이번에 또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후보로 나셨는데요. 어저께 사실 제가 정말 감동한 거는 우리 남문기 회장님께서는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만 존재하신다는 게 진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 주민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작년에 방글라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정말 한인타운을 3분의 1을 뺏길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문 회장님께서 우리 뉴스타 직원들, 우리 모든 한인 인근 각처에 있는 한인 회장들 다 소집해서 정말 우리 한인타운을 구했는데요. 어저께가 이제 그거를 정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그 지역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런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이 소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투표하시겠다고 2시부터 8시입니다. 가서 투표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총회를 맡아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한인들을 정말 보호해야 되고 총연을 바로 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민희 회장님 이름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민희 회장님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좋았지 오늘부터는 이제는 안 봅니다. 볼 이유도 없고. 자, 제가 이민희 회장님한테 고합니다. 자, 첫째, 나 이민희 회장님이 운영하는 동포 후원재단에 탈퇴합니다. 두 번째, 그 돈 10,000불씩 주는 거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페이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도 못 받았습니다. 받지 말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포 후원재단 자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그 해외 여기에 LA 동포사회에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 결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 회원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포재단에서 손 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단체에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주총련에서 손 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욕심내지 마시고 힘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연로한 대선배로서 그냥 집에 계시고 왔다 갔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는 안 봅니다. 볼 이유도 없고요. 그냥 그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 이민이 돼서 욕을 합니다. 제가 욕하지 마라 그럽니다. 지금도 욕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 원로는 원로 대우를 받고 그냥 욕은 하지 말고 그분이 정말 선한 것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 저는 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깨지는 이민희 회장님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올 사람이 남문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민희 회장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유진철, 이정순, 김재권, 박균희만 아니고 남문기, 김성리, 김영만, 최병현, 그 이호영, 신필영, 그 위에 김길남, 그 위에까지 전부 다 그분이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20년이나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같은 타운에 LA 한인회장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선배로서 그리고 그 미주총련 선배로서 정중하게 고합니다. 손 떼십시오. 그리고 물러나십시오. 그러고 대우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끝내겠습니다. 질문 없죠?